세상에 운명이 있다고 믿으세요? 운명. 우리가 만날 운명,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 운명, 우리가 좋아했던 운명, 또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된 그런 운명. 저는 있다고 믿어요.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저는 시작과 끝,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에는 운명의 힘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인연인지,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과 그렇게 했어야만 했었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크기, 우리의 선택들은 다시 그 상황과 시간에 돌아가도 똑같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운명이라는 게 너무 늦게 일어났거나 혹은 너무 빨리 일어났던 걸 뿐이죠. 그 이름이 우연이라는 이름이든 운명이라는 이름이든 악연이든 인연이든 그런 것들은 어떤 이름을 네이밍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의 탄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일어난 일은 분명히 일어나야만 했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무너지느냐 아니면 새롭게 도약하느냐의 차이예요. 여기서 인간이라는 거는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성숙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욕을 해버리죠. 그래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고 내 인생이 여태까지 힘들었다면 앞으로도 또 힘들게 되는 그런 무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등에 돌을 지고 계속 돌아가는 형벌처럼. 그래서 그것 또한 변하지 않는 성격과 미래 또한 나의 운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운명론자냐 아니면은 뭐 예언자냐, 미래가 불행한 거냐, 정해져 있는 거냐, 안 정해져 있는 거냐 라기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보다 좋은 미래, 내가 원하는 미래, 내가 원하는 그 하루를 위해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는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었을까?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상대는 그때 왜 그랬을까? 가족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든 간에 분명히 실마리가 그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애초에, 태초에 그 일이 일어나면 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는 사실 이미 그 안에 트리거가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운명도 조금은 바뀌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이별을 겪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상실감이라는 정신적인 고통인데요. 상실감이라는 고통은 사실 여러분이 무언가 이별했을 때 그 이별의 대상이 살아있으면은 정말 더 인정하기 힘든 고통이 된다고 해요. 차라리 죽었다고 믿거나 정말 죽어버렸으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아닌데 사랑했던 가족이, 사랑했던 연인이, 또 사랑했던 누군가가, 애완동물이, 반려동물이 무언가가 나를 떠났을 때 오는 그 상실감, 그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거리감, 심리적인 거리감, 정서적인 거리감, 혹은 상처와 아픔이 계속 내면화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실감과 정서적인 충격을 얻는데요. 차라리 그 대상과 존재가 죽었다는 것보다 살아있는데도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게 더욱더 큰 상처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사랑이 운명이고 기쁨이 운명이고 만남이 운명이라는 말보다 이별이 운명이고 헤어짐이 운명이고 그리고 상실감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내가 만날 운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만날
무언가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애도의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정리를 제대로 스텝업 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전혀 예비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들과 감정들과 시간들을 플래시백 하면서 하나하나 의식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스스로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올 때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예지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대답하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꿈에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런 것이 운명이었다. 나의 탄생부터 운명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부터 운명이었다. 나의 성격과 기질부터 운명이었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기질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 나의 주변 환경과 부모와 어떤 다양한 요소들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나를 내가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만났고 헤어졌던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정말 큰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애착을 느끼는 모든 대상과 사랑을 느끼는 대상과의 접점이 제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애착을 느끼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무언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겠죠? 가졌다가 그게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것 같으신가요? 세상이 끝났다? 어떻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다양한 감정들, 절망과 원망과 화와 또 억울함, 아픔,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꼭 일어나야만 했었던 운명의 사이클인 거예요. 애도는 사랑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다른 타인이 됐든 간에 여러분을 사랑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애도의 대상이. 하지만 어떤 상황과 계기로 인해서 혹은 그 시기에서 분명히 그게 끊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10년 전에 일어나든 20년 전에 일어나든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든 무조건 일어나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안에서. 그래서 그게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 또한 운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서적인 거리감을 둘 수 있고 물리적인 거리감을 둘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를 사랑으로 조금은 승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화와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이 공존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집어삼키거나 앞으로 또 같은 운명,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되거나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계속 나의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많은 에너지들은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풀가동될 거고요. 앞으로 인생은 조금 더 피곤해지고 피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절망 속에서 계속 가슴 한켠에 응어리를 가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나의 인생, 그들과 다른 나의 인생, 나는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잘 살기 위한 모든 의지와 희망조차도 내 운명처럼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될 뿐입니다.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다른 존재가 돼야 되고, 다른 마음이 돼야 되고, 더 큰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해해줘야만 하는 것 또한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고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조금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용서나 사랑이 차오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원히 문을 닫고 있다면은 내 마음이 괴롭고 나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있고 싶잖아요. 놓아주고 싶잖아요. 괜찮아지고 싶잖아요. 또 편안해지고 싶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더 큰 마음으로 도와주고 보내주고 이해해주세요. 보듬어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요, 에너지가 더 넘치게 되고요. 미움에 방 한 칸을 주면, 용서에 방 한 칸을 주면 그 안에 사랑이 찬다. 미움에게 방 한 칸을 주는 게 용서다 라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나오는 정우성이 엄마를 용서할 때 썼던 말이에요. 그때 여자친구가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용서란 미움에 방 한 칸을 내주는 것이다. 근데 정말 그 미움이라는 게 공평한 감정인 게 뭐냐면, 그거의 피해자로 갖고 있는 대상조차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더 커지고 작아지지 않고 공평하게 고통을 안겨줘 주거든요. 불행을 안겨줘서 빨리 털어내야 되는 감정입니다.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누구는 그게 30년이 걸리고요, 누구는 3년이 걸리고 누구는 3일이 걸리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는 죽는 마지막 날까지 그거를 못 놓습니다. 30년 동안 못 놓았으면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줄 많은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줬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할 그 대상들을 위해서 이제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운명인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운명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마음을 먹고서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해 가는 게 앞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미래의 운명입니다. 부정적이었던 운명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또한 본인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참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운명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의 굴레에 갇혀가지고 똑같은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조금 더 밝고 낫고 행복한 운명을 위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또 나의 행동이 더 좋은 쪽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음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원처럼 가꾸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